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8주에 걸쳐 에피소드가 공개된 완다비전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마블 어셈블드라는 제작 비하인드를 모아놓는 시리즈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다비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의 제작이 세상에 발표된 것은 2018년 9월로 아직 관객들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비전 배역의 폴 베타니는 이 발표가 있기 전 케빈 파이기와 미팅이 잡혔었는데 당연히 영화 한 편에서 2번을 죽었고 엔드게임 부분은 촬영조차 하지 않은 자신의 캐릭터였기에 아, 나 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Kevin to come see him in his office when I went, oh, I'm getting canned. And I went in and much to my surprise, they pitched this bonkers idea for a show and I was immediately in, of course. 사실 폴 베타니는 마블과의 캐스팅 과정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들의 연속을 자주 경험했었는데 Sir, please may I request just a few hours to calibrate. 우선 자비스의 목소리로 캐스팅된 것도 마블과의 이런 대장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이었으며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아이언맨 1편의 감독 존 파브르가 뭔가 지루하고 개성없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라며 연락이 와선 당신 목소리가 이 배역에 딱이다 했다고 합니다. Welcome home, sir. Rendering periodic table, sir. 그래서 목소리만 녹음할 생각으로 마블 작품에 참여한 것인데 I guess Joss Whedon had seen me in some movie and figured out a way for me to actually work for a living. 어느새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조스 웨던 감독이 당신이 비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캐릭터가 죽었지만 완다비전에 다시 합류했고 완다비전 이후에도 흰전의 배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인데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3개의 배역을 맡은 최초의 마블 배우이자 최장수 배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완다비전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작 발표가 있고 1년 뒤 2019년 11월에 촬영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작품이 촬영되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제작진이 사용한 가짜 제목은 거대한 붉은색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셨다면 이 거대한 붉은색이라는 가제가 완다비전을 정말 잘 표현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감독에는 19년의 커리어 동안 딱 한 편의 영화와 25편이 넘는 드라마 감독을 해온 맷 샤크머니, 각본에는 영화 블랙 위도우와 올라프의 겨울왕국 어드벤처의 각본가인 잭 셰퍼가 합류했습니다. 한 가지 촬영 단계에서 모두가 겪은 어려움은 바로 그 질병 때문이었는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때문에 촬영 중반에 휴식기만 6개월을 가졌고 첫 촬영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1월이 되어서야 모든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배역에 맞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배우들도 고생했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일부 에피소드에서 활용된 관객들이 코앞에서 시청하는 방식의 촬영은 전부 팬데믹 사태 이전에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guys can give us all the laughter and all the natural reactions that you have to what we're doing. We would be most grateful. And then 지금은 낯설지만 이 당시 관객으로 참여한 분들은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뽑자면 바로 비전의 얼굴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인데 폴 베타니는 드라마 초반에 흑백 장면을 위해 살이 드러나는 모든 곳을 파란색으로 색칠해야 했습니다. 이번 완다비전 컴퓨터 그래픽 제작자들은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기 전 과거 마블 영화의 비전 장면들을 받아서 단순히 화면을 흑백 처리해봤는데 결과물이 너무 형편없어서 흑백 화면에서 붉은색 얼굴을 갖고 있는 인물을 표현하려면 파란색으로 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I do. 이는 실제로 1950~60년대에 활용된 촬영 기법으로 당시 붉은색 립스틱을 표현할 때 파란색 립스틱을 사용했다는 점을 참고한 것입니다.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점은 폴 베타니는 이번 완다비전 촬영 내내 비전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헤드기어를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과거 영화에선 헤드기어 착용 분장이 필수였던 데 반해 이번엔 흑백 촬영, 컬러 촬영할 것 없이 전부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점을 찾자면 흑백 촬영 때는 파란색으로 칠했고 컬러 촬영 때는 붉은색으로 칠했다 정도인데
과거 마블 영화에선 CG의 화려함에 놀랐다면 완다비전에선 분장과 컴퓨터 그래픽을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움에 경이로웠습니다. 물론 이 파란 얼굴을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 연기를 한 엘리자베스 올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 놀라운 것을 한 개만 더 꼽자면 완다의 영역으로 들어온 뒤 서커스장으로 바뀐 이 공간은 전부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For visual effects, it wasn't necessarily a complicated thing. You shoot the A side and you shoot the B side, and then you augment each. 한편 엘리자베스 올슨은 에피소드 최종화에 있었던 공중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는데 약 20-30분 분량의 이 공중전은 무려 6주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역대 마블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 중 가장 공중 와이어 촬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 캐릭터들의 공중전은 100%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에 완다와 아가사 크네스와 같이 얼굴과 몸을 드러내놓는 캐릭터들은 직접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완다가 마법을 사용할 때 움직이는 손가락이나 손의 제스처는 배우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완다의 모션을 만들고 지시하는 안무가도 따로 있는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부터 함께했던 제니 화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완다비전 제작진이 컴퓨터 그래픽만큼이나 신경 쓴 것들이 있는데 바로 1950-60년대의 시트콤 세상에서 완다가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들입니다. 예를 들어 완다가 음식 레시피를 보거나 음식을 날리는 장면 등은 실제로 그 당시 시트콤에서 마법을 연출하기 위해 투명한 와이어를 연결해 놓는 고전적인 특수 효과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다비전 특수 효과 담당 제작진이 비위치드라는 1964년에 마녀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제작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특수 효과는 완다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완다가 재료에다 대고 마법을 뿅 하는 순간 배우가 정지하고 스태프가 와서 음식으로 바꿔치기 한 뒤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1950-60년대를 그리는 장면은 그 시대의 카메라 렌즈도 가져와서 사용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시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는데 배우들에게도 시트콤 장르 특유의 오버하는 제스처와 표현으로 가득한 연기가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Style of acting, and you feel so stupid when you're in college. You're like, when am I ever going to do this? No one makes this anymore. And so getting to use all those tools that you have somewhere in you. 이렇게 오버하는 연기는 완다비전을 기점으로 마블 시리즈에 모니카 람보로 합류한 배우 티아나 페리스의 캐스팅에도 큰 도움을 주었는데 Oh, sugar. He hired me. 마블 쪽에서 티아나에게 보내준 오디션 대본이 완다비전의 70년대 에피소드였고 당시 티아나는 이게 모니카 람보 파트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상상한 마블의 슈퍼히어로스러운 대본이 아니라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블에서는 꼭 오버하는 연기여야 한다고 요청사항을 보냈는데 약 10여 년 정도의 평이한 배우 커리어를 보낸 티아나는 꼭 마블 시리즈에 합류하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오버 연기를 했고 오디션 영상을 보내고 2주 뒤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가 되어서야 모니카 람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Practically tried to jump off a set of stairs because I thought I could fly. I was so excited. 마지막으로 완다비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였던 음악은 바비와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 부부가 맡아서 제작했는데 That's actually a friend of mine from school, from college. Okay, so you know Wanda and Vision from the Avengers. Episode is a different style and a different theme song. And we're like... Sign us up. so like, you had us at hello, man. That is amazing. 두 사람은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에미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는 천재 부부 작곡가라는 점도 있지만 이들이 대중적인 명성을 본격적으로 얻기 시작한 것은 바로 겨울왕국 1, 2편의 모든 음악의 작곡가들이라는 것입니다. Let It Go, Into the Unknown,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등 모두 이들의 작품인데 완다비전에선 매 에피소드마다 나오던 테마곡들부터 아가사 크네스의 주제곡까지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완다비전의 테마곡을 작곡하는 과정이 대박인데 And she was like, that's the 우선 one. 이들은 4개의 음으로 이뤄진 멜로디를 만들었고 이 멜로디를 기반으로 전부 같으면서도 다른 테마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It could be like the 50년대, 50s, where it's like, or 60년대, 70년대 등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멜로디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80년대,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한 90년대 테마곡까지도 너무 잘 어울려서 괜히 천재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we got to play in a totally different kind of playground with a completely new set of references and show off other things that we could do. And we got Really. 여기까지가 완다비전의 숨겨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But what is grief? If not love, persevering.